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는 절기상 우수가 지나면서 남부지방은 벌써 나무 심기 제철을 맞았습니다. 식목일은 한 달 넘게 남았지만 해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무 심기 제철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봄비가 내리는 한 야산. 부드러워진 땅을 파고 어린 동백나무 3,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올해 전국 첫 나무 심기에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나무한테는 굉장히 좋죠. 나무한테는 단비가 오니까 50년 후에 전국에서 대표하는 동백숲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시장도 열려 식목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한 이 나무 시장은 하루 100여 명의 손님이 찾고 있습니다. 묘목마다 가지에 꽃봉오리를 달고 봄을 기다립니다. 봄이 되니까 또 새로운 꽃을 심고 이래서 며칠 전까지도 많이 추웠는데 빨리 봄이 왔어요. 너무 좋네요. 나무 심기에 적합한 기온은 영상 6.5도씨. 최근 10년 동안 평균 6.5도씨를 기록한 날은 제주 2월 1일, 광주 2월 24일, 서울 3월 17일 등 최근 70년 평균값에서 최대 16일 앞당겨졌습니다. 기후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으로 어렸던 땅이 빨리 해동되게 되기 때문에 땅 속에서 이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식목일은 한 달 넘게 남았지만 다가오는 봄 기운과 함께 나무 심기 제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부산에서 특강을 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낮은 지지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다시 비판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지사가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현 시국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또 어지러워 국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이고 시간에 쫓겨 결정할 게 아니라며 다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또 위기의 시기에는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며 본인의 선명성을 장점으로 강조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는 야권 후보에 비해 크게 낮은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라는 게 응답률이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되는데 응답하는 사람은 광적인 지지.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불출마할 경우 홍 지사가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고 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홍 지사의 대권 행보가 성완종 리스트의 대법원 판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본인이 더욱더 활동을 함으로써 대법원 확정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홍준표 지사가 과감하게 모험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 지사는 부산에 이어 대구와 울산에서 특강 행보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반쯤 김해시 생린면의 한 폐 공장에서 마그네슘 찌꺼기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차량 20대와 6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지만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느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난해 12월에도 불이 난 곳으로 어제 내리는 비로 인해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높은 이자율로 대부업을 한 혐의로 3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한 뒤에도 평균 연이자율 420%의 높은 금리로 500여 명에게 30억 원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대부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며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을 한 혐의로 21세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근무하던 지역 아동센터에서 통장을 훔쳐 돈을 빼내쓰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3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기가 근무하던 창원시 의창구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가 통장 6개를 훔쳐 70만 원을 빼내쓰고 무단 결근하며 자동차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가 지난해 보도한 거제 수협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협 임직원을 무더기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내부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수십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결국 손실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부정대출 의혹을 받은 거제 도심 1,700여 제곱미터의 상가 땅. 거제 수협이 한 부동산 업자에게 42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땅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거제 수협은 법원 감정가 36억 원인 이 땅의 가치를 52억 원으로 평가해 부정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보 가치를 부풀린 겁니다. 외부 감정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내부 감정을 했습니다. 조합장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임대차 계약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당초 이 같은 규정을 모른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한 거제수협. 하지만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외부 감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고의로 무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제수협은 문제의 이 땅에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건물에 입주하겠다며 임대보증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8억 원까지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거제수협에서 나간 돈은 모두 50억 원. 건물이 아예 들어서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 원활히 되더라도 손실이 우려됩니다. 특별하게 이제 우리 사업을 하니까 우리 사업 해가지고 임대보증을 가지고 사안 조건이 그리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심하지 않고 뭐 대출은 그때 실행된 거는 뭐 사실. 경찰은 거제수협 조합장 등 임직원 9명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의 발빠른 성장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경남 진주, 경기 안산에서 동시에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경남 혁신도시 안건이 줄을 이뤘습니다. 규제 개혁은 곧 민생이다. 우리 진주 같은 경우 혁신도시 많은 기업 이전했습니다만은 그 기업 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들도 해소해드리고 공공기관들은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싶지만 공기업의 지출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있는 지역협의체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이 협의체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또 이 혁신 도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학교와 병원, 버스 노선이 턱없이 부족해 가족 동반 이주율이 30%에 그치는 등 생활 불편도 토로했습니다. 시간을 밤 12시 정도까지는 조금 연장을 해주시고 혁신도시 내에 신호등도 조금 더 많이 개설을 좀 해주시면. 주민들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소규모 골프 연습장 허용과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제도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홍 장관은 앞서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혁신도시 진출입 도로 확장공사 특별교부세 지원과 예정보다 많은 인원이 이주한 기관의 신축공사 허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어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죠. 오늘은 비구름이 모두 물러나고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따라서 오늘과 내일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많이 낮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하늘의 구름량 적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밀양 2도, 함안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창녕 8도, 김해가 9도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는 쌀쌀합니다. 합천과 진주가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거창과 산청 7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모든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강연과 세미나로 경남 지역 경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온 경남경제포럼이 오늘로 200회를 맞았습니다. 53개 농작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특산품의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군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심사기준 완화와 보증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우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시가 군항제 때 진해 구민에게 배부했던 승용차 통행권 배부를 올해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승용차 통행을 막지 않는 대신 주요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제를 도입하고 주요 거점에 주차장을 마련해 내부 순환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버스도 옛 육군 대학터에 주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